네, 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제가 1부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KAMSA 캄사 한인의대생 연합 텍사스 지부에서 나오신 의대생 세 분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이렇게 그 밝은 청춘 세 분. 그런데 왠지 그 공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나는 우리 진짜 대단한 의대생 세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제 왼쪽으로부터 자기소개 이렇게 돌아가면서 먼저 인사를 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UT 사우스웨스턴 의대 2학년에 재학 중인 금희조입니다. 네. 그 다음요. 안녕하세요. 저는 UT 사우스웨스턴 1학년 재학 중인 김은엽입니다. 네. 1학년이시고요. 그 다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연이고요. 지금 UT 사우스웨스턴의 1학년이에요. 네네. 아, 그러니까 다 UT 사우스 웨스턴에 다니시는 거네요. 그쵸? 네. 네. 그렇다면은 저희가 조금 더 개인적인 이제 질문들은 조금 이따가 할 거고, 먼저 캄사 텍사스 지부 한인의대생 연합이다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이 캄사는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를 해 주세요. 네, 캄사는 Korean American Medical Student Association의 약자로 네. 한국계 의대생들의 모임이고요. 아. 저희가 케마라고 의사분들의 모임이랑도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서로 교류를 하고 리더십 기회들을 쌓는 모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늘 처음 이걸 알게 됐거든요. 네. 캄사라는 한의의대생 연합이 있었구나. 그런 걸 좀 알고 이제서 알게 됐는데, 그렇다면은 이 캄사 텍사스 지부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또 좀 소개를 해 주세요. 네, 저희가 매년 프리메디컬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가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2019년에는 Annual Dallas Korean Festival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었어요. 네네. 당뇨병, 고혈압 이런 걸 미리 스크린하는 그런 검사들도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전에는 카마 어텐딩 분들이랑 같이 저녁 식사도 하고 그분들이 저희 장학금도 주시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 장학금 수여하는 행사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군요. 굉장히 지부가 많거든요. 음. 햄사가. 그래서 뉴욕, 시카고, LA 그런 지부들 학생들이 다 네. 모여서 며칠간 컨퍼런스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텍사스 지부에서 캄사는 이 회원 수가 한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정확한 숫자는 저도 잘 모르고요. 임원진은 한 10명 정도 되고요. 네. 다른 학생들은 그냥 이 회원으로. 다 조인을 해서 네. 멤버십을 그러면 가입을 하는 건가요? 네, 그냥 저희가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거기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이렇게 세 분이 나오신 이유가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 금희조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어떤 세미나를 좀 여실 거다라고 들었거든요. 이번에 준비한 세미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저희가 매년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의대 진학 관련 팁 같은 것을 공유하는 세미나예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네. 이번 세미나는 조금 다르게 레지던트 분들을 초청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의대에서 전공을 선택하게 됐는지, 의대에서 겪었던 이야기, 레지던트 생활 이런 네. 것들을 소개해 주실 거고요. 저희가 조금 다르게 이렇게 7개의 주제를 정해서 의대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을 편하게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한국말 가능한 방도 네네. 있으니까 학부모님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진짜, 이 진행을 사실은 올해부터 한 것이 아니라 매년 해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의 그 참여도가 엄청났을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지난 11월에 한 참여,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줌으로 했었는데,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지난 지난 봄에는 하려고 했던 세미나는 코로나 때문에 캔슬했었어요. 아, 근데 그렇군요. 저희가 UT 어스틴에서 학생 단체들이랑 같이 협력해서 하기도 하고, 네네.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자, 그러면은 이제, 금이조님은 지금 2학년이라고 하셨고, 네. 또 여기, 김은영님, 또 이승현님은 1학년이란 말이죠. 그 의대, 사실 어떻게 보면 학부를 마치고, 의대를 진학을 하신 건데, 프레시맨으로서, 처음 의대 그 땅을 딱 밟았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그거를 조금 듣고 싶어요. 여기, 이승현님부터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다른 1학년들보다는 좀 경험이 다를 수는 있긴 하지만, 그러네요. 네, 집에서 많이 의대를 할 줄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실습실에 가고 직접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이번에는 진짜 우리 프레시맨들이 조금 그런 타격이 있었겠어요? 네, 다른 학생들 만나기도 좀 힘들었고, 해부학 같은 것도 못하게 맞아요. 됐어가지고, 이래저래 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많았어서, 근데 뭐 집에서 하는 것도 편하고 괜찮았어요. 그리고요. 저는 일단 의대 처음 와서 너무 떨리고 네. 너무 좋았는데 그 기분이 일주일 만에 그 엄청난 공부량에 압도돼가지고 처음에 좀 헤매고 힘들었던 네네네. 기억이. 아니 진짜 그 의대생 하면은 일단 해야 하는 그 물리적인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들었는데 이게 학교 캠퍼스로 직접 가면 사실 뭐 같이 얘기도 하고 뭐 교수님도 수시로 만나 뵙고 이러면서 뭔가 좀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줌으로만 하기에는 이게 뭔가 좀 혼자서 할 때 외롭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맞아요. 자신과의 싸움이 무엇보다도 좀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요번에 그 준비하는 그 세미나에서 사실 레지던트 두 분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입 선생님이 돼가지고 실제로 병원 생활도 하면서 의대에서 배웠던 것들을 이제 실제로 이렇게 시연해보는 과정인 거잖아요. 이 의대생으로 있으면서 레지던트 선배들을 볼 때는 어떤 느낌이에요? 좀 존경스러워요. 이걸 다 끝냈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네네. 일단 해야 하는 공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입시 관련 여러 가지 팁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들 사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언니들은, 아예 처음부터 의대를 갈 생각을 했나? 이런 걸로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희 그 어머님들이 사실은 자녀들을 의대 보내고 싶어 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어때요? 저는 의대에 갈 생각이 사실 전혀 없었고요. 학부 때는요? 네, 저는 약간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서 저는 의대가 아니라 다른 걸 해보겠다 이러면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네. 다른 길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의대를 오게 됐습니다. 아니 그때 청개구리라는 말을 들으니까 누군가는 조금 의대를 갔으면 좋겠어 하는 분이 계셨나요? 아니, 부모님이 의사셔서 제가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학원에 있었는데 근데 부모님이 강요하시진 않았고요. 다른 걸 찾아봐라 하셨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런 환경에 좀 노출은 되었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여하튼간에 부모님이 가신 길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싶진 않다. 네, 뭔가 나는 도전하겠다. 네. 그러나 돌고 돌아서 이렇게 오게 됐다. 여기까지. 네. 그 다음에 우리 또 김은혁님은 어떻게 처음에 학부 때 내가 의사를 하고 싶다, 의대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나요? 아니요, 저도 휘주 언니랑 비슷하게 네. 부모님과는 다른 길을 걷겠다라는 생각으로 통계를 저는 전공을 했었는데 통계를. 근데 네. 저도 돌고 돌아 이 길로 같이 왔네요. 의사는 직진은 없나요? 다 돌고 돌아야만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은 역시 또 이제 부모님이 의사셨나요? 네. 그랬는데. 근데 왜 엄마 아빠가 의사면 나도 그냥 의사가 돼야겠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삶을 보고 나는 의사는 말고 그냥 딴 거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니까 예, 그런 걸 야근도 이제 많고. 실제로 가정에서도 좀 느끼고 또 병원의 실제적인 것들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좀 네. 아, 네.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겠군요. 그러면은 우리 이승현 양은 조금 다를까요? 좀 직진을 했을까요? 학부 때 어땠을까요? 아, 네. 저희 부모님은 의사분들이 아니셔가지고 네네. 그런 환경에 노출된 경험은 없어가지고 네네. 오히려 뭐를 예상해야 될지 몰랐었어요. 처음에 이 길을 걸어야겠다 생각했을 때. 네. 저도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의대 진학할 생각은 없었지만 이제 이런 한국 애들이 이제 제 주변을 둘러싸여가지고 네네. 어쩔 수 없이 친구 따라. 네. 친구 따라 약간 강남간 케이스. 네. 아, 그렇군요. 이 주변의 그 영향도 사실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좋은 대학을 가야 하는 이유 중에 제가 얼핏 이렇게 봤던 거 보니까 뭐 소위 말하는 그 뭐 10위권 안에 드는 좋은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갈 때 보면은 자기 전공과는 상관없이 의대로 공부하려는 친구들이 뭐 몇십 프로 이상을 넘어가게 된다. 뭐 이런 그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 정말 그런 영향들이 나중에 이렇게 전공을 바꿔서 의대 쪽으로 가려는 친구들이 주위에 많아지던가요? 어떤가요? 뭐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 네. 친구들 중에서도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사실 한국에서는 처음부터 의대를 생각하고 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미국에서는 뭘 하다가 이렇게 바꾸는 친구들이 네. 많잖아요. 그럴 때 서로들 이제 친구들끼리 바꾸려고 할 때 서로 어떤 응원을 좀 해주나요? 궁금해요. 아, 이제 저는 친구들 따라 수업을 좀 등록했다가 음. 그냥 이렇게 약간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요? 저는 제가 늦게 시작했던 편이라서 응원을 네. 많이 받았던 쪽이었죠. 어떤 응원을 받았나요? 뭐 친구들이 책 같은 것도 자기들이 쓰던 거를 빌려주기도 하고 네, 노트 네. 같은 것도 빌려주고 그랬어. 아, 진짜요? 그런 거 진짜 쉽지 않지 않나요? 경쟁이 되게 치열할 것 같은데, 이렇게 빌려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인간 관계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정말 훌륭한 친구인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그 의사가 된다는 것은 물론 이렇게 굉장히 스마트하고 잘 준비되어야겠지만 어떻게 보면 늘상 환자들을 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인성적인 부분이 네. 굉장히 많이 번아웃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끊임없이 재충전하면서 관계를 잘 맺어야 되잖아요. 세 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런 면에서 정말 좀 인간관계가 또는 대인관계가 소셜라이즈가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자기 피하에 살짝 어떤가요? 왜냐하면 많은 의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사실 궁금해하거든요. 대인 관계를 어떻게 네네. 잘했는지요? 네네. 그렇죠. 뭐 저는 선배들이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그렇군요. 캠사를 조인하게 된 것도 그 사우스웨스턴 의대 선배들이 밥을 네. 사주면서 이런 단체가 있으니까 열심히 네네. 활동해보자. 밥까지 사줬어요? 네, 아주 밥을 되게 많이 얻어먹고 다니는 편인 것 같아요. 그게 네네. 뭐 인간관계가 좋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또 선배들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도 좋은 자세니까요. 네. 나머지 두 분은 어떠세요? 요 면에서는 내가 이거 언니랑 비슷하게 선후배 관계들을 잘 유지하면서 이제 선배들한테 많이 배우는 것도 있고 네네. 후배들한테도 또 이제 많은 정보를 나눠주면서 그렇게 계속 이제 서로 돕고 도우면서 좀 다 잘할 수 있게 네네.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여기서 궁금한 거 우리 희조 언니는 밥을 잘 사줬나요? 갑자기 궁금해지네. 어떻게 됐나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런데 제가 오늘 사주려고 네네.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네. 드디어 이제 네. 언니가 사주는 밥 맛있는 밥 먹고 또 좋은 비싼 거 사주려고요. 고개 저도 살짝 밥 숟가락 얹고 싶은데 저는 다음 기회에. 그렇다면 저희 잠시 쉬어가는 시간 갖고요. 계속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의대를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꿀팁들, 나름의 노하우가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한 것들을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좋은 아침 캄사 한인의대생 연합 텍사스 지부에서 나온 3명의 의대생 김희조 양 그리고 김은영 양, 이승현 양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좀 저희
부모님들과 또 의대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좀 어떤 꿀팁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의대 진학이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고 굉장히 많은 그 피땀 눈물이 들어가야만 하는데, 본인들은 어떻게 의대 진학의 목표를 이뤘는지 자신만의 어떤 팁이 있을까요? 자, 우리 갓 프레시맨이 되어서 1년을 경험해 보신 여기 이승현 양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만의 노하우 팁, 난 이렇게 해서 의대에 합격한 것 같다. 어려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레주메를 채워내는 것도 있고 사실 뭐 리서치 인턴십 같은 거 쉐도우 뭐 어떤 친구는 갭이어를 갖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는 요런 거에 조금 더 주력을 했다. 의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리서치를 좀 더 열심히 해서 레주메를 좀 키운 케이스라서 네네. 이제 리서치를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다른 것들도 약간 닥치는 대로 좀 닥치는 대로. 네. 근데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사실은 어떤 것과 뭐 연관이 있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먼저 그러면 리서치는 한 몇 개 정도 하셨는지. 이제 랩을 좀 왔다 갔다 한 케이스라서 네네. 한 4-5군데를 다녔다가 이제 마지막 제일 오래 했던 랩은 한 2년 반 동안 계속 롱텀으로 한 했거든요. 것도 있었고 짧게 숏텀으로 한 것도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른 활동들을 했다라는 건 어떤 활동들을 의미하는 건가요? 뭐 다 의대 학생들이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그냥 뭐 봉사 활동과 네. 쉐도잉이랑 네, 뭐 그런 네네. 것들.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섀도잉보다는 리서치나 인턴십 같은 거를 더 주력해야 된다. 뭐 이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완전 동의하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섀도잉은 사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시간을 채워 넣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왜냐면 쉐도잉은 그저 의사 옆에서 그걸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하는 게 많지 않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액티브하게 연구나 봉사를 하는 게 더 스토리도 많아지고 풍부해지죠.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우리 김은영 양은 그 리서치 같은 거 그런 거를 어떤 걸 좀 해보셨어요? 리서치 중에 이렇게 기억에 남는 리서치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했던 연구는 다 암 연구라서. 암에 관련된 그랬군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봉사활동도 그런 암에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셨나요? 네, 그래서 저는 암 환자분들한테 이런 게임 같은 거 진행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즐겁게. 네. 그러면은 일주일에 얼마나 가서 그렇게 봉사를 하셨나요? 시간은 정하지 않고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되는 대로. 네,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그 환자들 곁에서 사실은 그 게임을 진행한다라는 거는 그 병 치료와는 사실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또 다른 영역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진행했을 때 그 환자들과의 어떤 교감이나 그 반응들, 변화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나요? 환자분들이 처음에 게임룸에 오면은 되게 우울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맞아요. 울고- 지쳐 계시죠. 네, 많이 지쳐 계신데 이제 가족분들, 친구분들이랑 게임을 하다 보면 많이 웃으시고. 네네네. 힐링돼서 돌아가시는 거 보면 되게 기쁘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 또 희조 양은 어때요?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해서 나는 의대를 왔다. 네, 저희 학교는 학생들이 대부분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병원에서의 경험을 쌓고 와라 이걸 거기 강조를 많이 해줬어요. 네네. 그래서 스크라이빙이라고 네. 그 의사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네네. Electronic Medical Record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저희가 의사 선생님 대신에 작성하는 그런 그 직업이 있는데 네. 그거를 저는 1년 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랬군요. 그게 실제로 되게 지루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그런
옆에서 네.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었고요. 의대에서 와도 비슷한 일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네.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좀 실질적인 네. 업무에 투입이 돼서 좀 일을 했던 거네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사실 많은 친구들이 이제 좋은 의대, 지금 세 분은 다 너무 좋은 의대를 다니고 계시잖아요. 여기 UT 사우스웨스턴이 워낙에 좋은 의대인데, 이 좋은 의대에 가기 위해서 갭이어를 갖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혹시 세 분 중에 갭이어를 가지신 분이 있나요? 저도 2년 했어요, 저는. 저도 아, 진짜요? 네. 대박. 저 지금 소름. 그러니까, 그러면은 세 분은, 어떤 면을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갭이어를 하셨는지 그 실질적인 것들을 좀 듣고 싶어요. 우리 희조 양은. 네, 저는 어차피 3학년 말에 의대를 가기로 결정한 늦게. 네네. 케이스라서 음. 일단 어플리케이션 사이클을 보니까 갭이어를 2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것들을 채워 넣으려면. 그래서 수업도 듣고 네네. 그 필수 과목들을 그렇죠, 듣고 그렇죠. 그리고 병원 봉사활동 이런 음. 경험들을 쌓으면서 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프리메디라는 거를 하잖아요. 그 과목들을 충족을 해야 의대에 지원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희조양처럼 많은 분들이 또 뒤늦게 의대를 가려고 또 이제 그런 커리큘럼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갭이어를 2년 할 수밖에 없었다. 또, 네, 저도 갭이어를 1년 했는데요. 네. 저도 이제 들어가자마자 의대 갈 생각이 없었어서 한 2학년 끝에 네. 그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 바로 의대 진학하기엔 좀 늦은 시간이어서. 그랬네요. 1년 갭이어 하고, 음. 진학하기로. 그러면은 그 갭이어 1년 동안 역시 마찬가지로 리서치나 뭐 이런 것들을 더 하셨던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과목들도 또 들으시고? 저는 언니랑 비슷하게 그 스크라이빙을 네네네. 1년 동안 했었어요. 그랬군요. 그럼 병원에서 이제 실질적인 근무를 좀 같이 하셨던. 네. 그러면 또 어떻게 갭이어를 1년 하셨나요? 네, 저는 1년 했고, 저는 여기 미국에 이민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 주가 없었어요. 근데 네네. 인스테이시면은 훨씬 들어갈 확률이 높아져서 1년 동안 저는 일을 했었어요. 그렇군요. 이제 그 찬스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전략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케이스이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갭이어는 좀 필요한 거다. 너무 의대에 바로 학부를 졸업하자마자 가려고 하는 좀 조급함을 내려놔야겠네요. 그렇죠? 네. 어떠세요, 선배님들이? 제가 아는 언니 같은 경우에도 네. 부모님이 등살을 떠밀려서 결국 그 의대를 바로 지원했는데 잘 안 됐어요. 네, 그러고 네. 나서 1년 동안 쉬면서 그런 레주메를 보충하고 본인이 경험을 많이 쌓으면서 결국 더 좋은 의대로 합격하게 됐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걸 보면 너무 이렇게 촉박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준비를 해서 네네. 어플라이를 한 번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 의식은 뭔가 텀이 생기지 말고 바로 그 다음 스텝 이거를 좀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서 조금 자유로울 필요는 있겠다. 네. 이 심리전에서 좀 이겨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갭이어를 가질 때 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부모님이 왜 취직하지? 왜 그 좋은 전공 안 살리냐? 네. 굉장히 많이 뭐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컴퓨터 공학이면 요새 가장 잘 나가는. 근데 너무 적성에 안 맞아서 그랬군요. 저는 꼭 가야겠다. 근데 요즘 되게 행복해하는 걸 보고 네네. 되게 좋아하고 계세요. 그렇군요. 또 나머지 두 분은 부모님 반응이 어떠셨어요? 엄마, 나 갭이어 해야 될 것 같아. 그랬을 때. 저는 카페에서 1년 동안 일했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비싼 등록금 내서 라이스 보냈더니 내가 카페에서 일한다. 내 딸 이게 뭐냐? 너 이래서 되겠냐? 어머니가 많이 울먹거리셨어요. 그러셨구나. 그런데 이렇게 또 갭이어를 하고 나서 들어오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또 굉장히 많이 흡족해 하시죠. 그렇죠. 네네. 또 어떠셨어요?
아, 네. 저도 이제 졸업하고 이제 독립을 못하고 1년 동안 엄마랑 같이 살았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의대 준비하는 것보다 부모님의 약간 눈치, 내가 그리고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 좋은 데 나와가지고 왜 쉬고 있어? 약간 이런 거, 그런 것들로부터 약간 자신을 철저하게 좀 지켜내는 게 무엇보다 힘들지 네, 않았을까? 굉장히 힘들어요. 맞아요. 지금은 의대를 왔으니까 지금 이런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많은 의대 지원할 학생들이 겪어야 하는 일들인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마음의 부담감을 좀 털어내고 그럴 때 멘토링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우리 은여 양은 이제 그 암센터 같은 데서 봉사활동을 이렇게 게임도 뭐 하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기타 또 어떤 봉사활동들이 좀 의미가 있던가요? 봉사활동 해보신 분들 중에 또 이런 거 참 재미있고 특이했어요. 기억에 남아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누구한테 들었다라든지 봉사활동 중에 별로? 네, 그러면은 제가,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의대를 몇십 군데 혹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보통 친구들이 의대를 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나요? 저는 20군데를 지원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는 보통 그게 평균이었어요. 평균. 네, 근데 20군데. 많이 네. 지원하는 학생은 보통 막 100개까지 지원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 학생은 이미 한번 떨어진 케이스라. 경험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꼭 붙어야 돼서 그렇게 네. 아니, 어떻게 보면 대학 들어갈 때보다 원서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의대 진입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보통 한 20군데, 30군데 는다 치면 이게 준비 기간이 한 원서를 쓰고 그러는 것만 해도 한 몇 개월 걸리나요? 대충. 보통 여름에 시작을 하는데요. 저는 아마 가을까지 계속 원서를 쓰면서 인터뷰 다니고 그랬던 것 그러니까 한 3, 4개월 이상은 소요가 되는 거니까 미리 좀 생각을 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나머지 두 분은 어떠셨어요? 의대 많이 지원을 하셨었나요? 저는 이제 대학교 지원할 때랑 비슷하게 약간 네네. 이렇게 세 개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세이프티랑 매치랑 리치랑. 네. 약간 이렇게 나눠가지고 저도 30개 조금 안 되게 지원을 했는데 네. 그런 약간 스트래티지를 사용해가지고 지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가고 싶은 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권, 무조건 하면 되겠다라는 곳 이렇게 분류를 해서 좀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셨다. 은엽 양도 마찬가지인가요? 저는 텍사스 의대를 되게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네네. 텍사스 의대를 전부 지원을 하고 그러면 다른 곳은 안 하고. 다른 곳은 한 군데 네네네. 하버드 그냥 찔러본 거. 거기 됐으면 이 자리에 지금 오늘 못 나오는 건데. 네. 그런데 본인의 고울이 텍사스 안에 있고 싶어서 여기 있는 의대에만 주로 이제 지원을 하셨던 거군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줌 세미나 요번에 직접 대면은 아니고 줌 세미나로 이제 열게 되잖아요. 요 세미나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고 오면 어떤 게 좋다라고 이제 좀 그런 PR을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고 인사를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세미나는 4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1시 반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네. 레지던트 두 분 진짜 어렵게 초청했어요. 스탠포드에서 뉴로서저리 신경외과 전공하시는 분과 와. 네, 엄청 네네. 대단한 분이에요. 네네. 그리고 어스틴 더 메디컬 스쿨에서 네. 패밀리 메디슨 가정학과 전공하시는 분 초청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네. 되게 좋은 얘기 많이 들을 수 있고 질문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의대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멘토링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이 참여하셔서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제가 다 질문을 못 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궁금한 이야기들이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거를 요번 세미나를 통해서 좀 해소를 했으면 좋겠어요. 두 분도 마지막으로 이거 꼭 하면 좋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인사를 좀 한 번씩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의대생 멘토를 한 분 찾아가지고 꾸준히 멘토링을 받으면서 대학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의대 갈 마음이 있다. 그러면 멘토링으로 어떤 현역에 계신 선생님을 한번 연결을 해서 꾸준히 함께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네. 의대는, 죄송합니다. 의대는 일찍부터 준비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찍 생각하시고 일찍부터 준비하시는 게 제 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뒤늦게 이제 하게 되면 여기 지금 나와 계신 우리 세 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또 준비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또 다른 이열을 또 해야 하니까 일찍 마음을 잡았다면 더 그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줌을 통해서 만나볼 때 우리 세 분도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도 방을 맡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 세 분은 또 어떤 방들을 맡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저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는 1인으로서 그 세미나에 꼭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또 귀한 말씀들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